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GNS 코리아, GNS 아메리카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공문규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솔저를 언제 처음 하셨어요? 처음 안 거는 한 2년 전에 제가 아는 지인들 페북을 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됐고, 그 프로젝트 솔저의 페북을 보면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후원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후원을 시작하셨나요? 처음에 제가 사실은 2010년도에 미국에 진출을 하면서 미국의 공장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을 했고, 약 한 10년 동안은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냥 로컬 베테랑들한테 지원하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코비드 등 여러 가지 시기를 겪으면서 회사도 사실은 경영상 여건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마음만 갖고 있다가 우연찮게 우리 라미 작가님이 미국 횡단하는 걸 보고 저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저렇게 몸을 바쳐서 뛰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고, 나도 뭔가는 이제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활동만 살짝 하고 후원만 바라는 분들을 많이 봐왔지만, 라미 작가님의 활동을 보면 저거는 웬만한 정성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일단 작년에 그냥 후원만 일단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있고 약 9년간 계속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하고, 우연찮게 2023년 초반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오산 전시회에 저를 초청을 하셨었어요, 라미 작가님이. 거기서부터 일일이 한 사진을 다 설명을 하시는 걸 보고, 그건 정말로 제가 후원을 해도 될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22년도 북미 횡단을 할 때 마침 미시건은 안 들리시고 그냥 패스를 하셔서, 제가 왜냐면 이제 미시건에 애정을 갖고 있는 건 2010년도에 제가 인수한 회사도 미시건이었고 자동차 부품의 중심지도 미시건이었기 때문에 꼭 그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 2023년도에 제가 마음을 먹고 초청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부회장이라도 그 후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주변에 말들이 많잖아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회사 돈을 왜 이사 써야 되느냐. 근데 그때 결심했을 때 회사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희는 그러니까 보통적인 한국 업체들하고 좀 틀립니다. 저희는 총 약 500명 중에 순수 한국 분은 3명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미국 직원들이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았고, 꼭 한국전이 아니더라도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걸프전 같은 데 참전한 용사들도 회사 내에 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때도 대부분이 다 환영을 했지,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은 받아본 적은 없었고, 미국 CEO인 마이크 알칼라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 갖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려움이라는 건 이걸 시작하면서부터 많았잖아요. 처음에 참여용사 찾는 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호응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막상은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마침 그래도 몇몇 지인이 이제 그 베테랑 관련된 조직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의 전파에 의해서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대부분이 한국전 참전 용사분들의 연세가 90세, 99세까지의 연령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거동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연세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몇 분의 인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찾는다 라디오 광고도 하셨잖아요. 광고도 했죠. 제가 이제 제 목소리로 광고도 했고, 저희 직원이 직접 인터뷰에 나가가지고 베테랑 전문 라디오 채널에 왜 하는지, 이유가 뭔지, 왜 그것을 고마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국 사람 입으로 설명을 했을 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이제 많이 보지 못했지만 이 스케줄을 다 해준 게 조시였잖아요. 네. 조시의 반응 어땠나요? 처음에 사실은 제가 좀 주저를 했었어요. 제가 대부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좌시는 사실은 HR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였기 때문에 자기 직무를 갖고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내가 할 거다. 그랬더니 오히려 반문을 해요. 내가 하고 싶다.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off the due job으로 분명히 할 거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자기가 직무가 많거나 하면은 이런 일을 귀찮아하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스케줄로부터 모든 거를 다 매니지를 한 역할 덕분에 굉장히 힘든 일정이었지만 단 한 번도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기획해서부터 한 2달? 3달간 찾은 분들이 미시건 가기 전까지 총 20몇 분밖에 안 됐잖아요. 뭐 20 몇 분밖에 안 됐죠. 근데 우리는 가서 65명을 찍었잖아요. 네. 사실 처음에는 미시건에 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자동차 업체이고 사실은 캐나다도 참전국이기 때문에 캐나다 온타리오까지 이제 라미 작가님한테 여쭤봤죠. 캐나다는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캐나다는 아직까지 참전 용사를 만난 적은 있지만 캐나다를 방문해서 참전 용사를 찍어본 적은 없다고 하셔서 어차피 강 하나만 건너가면 캐나다이기 때문에 그럼 온타리오까지 하자 했고 마침 또 거기에 마종천 씨가 또 자기 그 간호사라는 직무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온타리오도 3분이라는 참전 용사를 찾게 되었고요. 25명이지만 이제 입에서 입으로 활동하는 도중에 전파가 돼서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한 번 방문한 데서 다시 와달라고 해서 또 열몇 분이 더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또 계기를 갖게 되었죠. 그 이번에 미시간에 첫 달부터 끝날까지 다 함께 하셨잖아요. 네. 원래 그럴 계획이셨어요? 제가 뭐 작가님한테도 유선상으로 여쭤봤잖아요. 너무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더 만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고생할 준비를 하고 오신다고 말씀을 했고 그 말을 하시는 작가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옆에서 쉴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하기 전에는 사실은 후원이라는 게 돈 내는 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정말로 몸으로 뛰시는 분들이 더 힘든 건데 저도 같이 다니면서 이게 왜 힘들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보람이 뭔지를 같이 뛰어보니까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다녔던 분들하고 많이 친해졌고 또 감동적인 순간도 굉장히 많았고 우시는 참전 용사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더 의의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같이 끝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억 남는 감동적인 순간은 뭐가 있었나요? 뭐 몇 가지 있었는데 대부분이 참전 용사분들이 혼자 다 생활을 영위하시고요.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시질 않고 아직까지도 혼자 생활을 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많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강인함을 보이셨지만 막상 그때 기억으로 돌아갔을 때 눈물을 보이신 분들이 많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아직도 거동이 힘든데도 하려는 그게 가장 감동적이었고 또 한 번은 병원에서 탱크 코맨더께서 그걸 물어볼 때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소리내어 울음을 봤을 때 얼마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자기 머릿속에 강렬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은 캐나다 참전용사께서 It is the right thing to do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시고 It is only 18 years old라고 그러면 과연 내가 18살로 돌아가서 그런 상황에 갈 수 있었을까? 그 순간들이 매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참여용으로 찾아갔을 때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잖아요. 네. 만나고 찍고 인터뷰하고 선물 주고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나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좋았던 기억은 다들 이제 사진을 받아들고 처음에는 이분들도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았는데 막상 사진을 받아들고 그걸 그 즉석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액자까지 씌워줬을 때 불만족스러운 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굉장히 만족을 하였고 그게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고 저한테는 사실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두려운 점. 어느 집이건 처음 방문해서 제가 첫 노크를 해서
문을 열 때 어떤 분이 나오실까? 대부분은 다들 연세가 너무 드시고 거동이 힘들 때마다 그런 걸 보는 게 사실 좀 굉장히 두려웠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실 때 그 상태를 보면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또 얼굴에서는 처음에는 의구심도 갖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뭐 두려운 점이었기도 하지만 마지막 사진 줄 때는 다들 크게 웃고 감사하고 땡큐를 연달았을 그때가 가장 좋았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원래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을 사실 이번에 가장 잘해주셨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 3년 영상 심심하시고 그때 이제 그거를 다 계속 얘기 맞춰주시면서 기다리신 지루하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그분들한테 어떻게 재밌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셨나요? 이제 사진이라는 게 받아들일 때는 다 좋아하시지만 그 과정이 시간이 꽤 걸려요. 준비 작업 시간이나. 그게 저도 처음 알게 됐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셀카 찍듯이 뭐 보고 하나 둘 셋 하고 막 나와서 바로 뽑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데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리고 세팅을 하다 보면 사실 찍는 시간 대비 기다린 시간이 하면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집중력도 흐려지시고 자꾸 이제 뭐 중간에 집에 가시기려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자기 젊었을 때의 얘기를 꺼냈으면 대부분 그 기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미시간은 자동차의 그 주기 때문에 첫 차로 무슨 차를 탔니? 그때는 가격이 얼마였나? 그때 시간당 아르바이트비는 얼마냐? 그러니까 그때 시간당 14센트씩 받고 일했다. 뭐 이런 걸 설명해주면 본인들이 굉장히 신나하셔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미시건도 동네 조그만 동네에서들 많이 선발돼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뭐 젊은 유년 시절에 뭐 동네에서 누가 제일 예뻤는 등 누구랑 데이트를 했는 등 그때는 뭐 음주운전도 잡지 않아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남의 집 뭐 치고 도망갔다는 이런 얘기를 흥민을 유발했을 때는 1시간 동안이든 지루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걸 그것도 이것도 일종의 노하우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든 달력에 다 사인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원이 가장 쉬운 거지만 그래도 뭔가는 보람되고 내가 사실은 뭐 저희 회사가 스폰을 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하나는 제 사인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 직원들이 서포트를 해줘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인이 그걸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혼자뿐만 아니라 사모님과 딸까지 가족이 총 동원됐잖아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2010년도부터 미국에서 생활을 했고 이제 또 딸이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기초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이걸 왜 귀찮게 하느냐 뭐 그런 거에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도 교육적인 목적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실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심심치 않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민들도 그렇고 식사 대접받은 적도 있고 또 다른 가족분들은 또 다 와서 하루 종일 그런 걸 보면서 다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신 분들이었지 단 한 분도 이걸 왜 하는지 그런 거에서 질문 받아보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한국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싶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사실은 베트남에 대해서는 크게 서포트를 하질 않고 있고요. 미국만큼 어느 나라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라고 알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이었으면은 이제 귀찮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감동들었던 게 리타이어먼트 하우스에서 간호사들이 그 말을 했었잖아요. 짜증을 안 내고 왜 일하냐고 그랬더니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주고 싶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국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왜 베트남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제가 미국에서 커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이나 폴리스나 뭐 소방관들에 대해서 대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뭐 딴 나라와 비교 없을 정도의
그런 지원이나 존경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나라의 탄생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게 기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식당을 가거나 비행기를 탈 때도 군인들 먼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 문화가 결국은 베테랑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제일 많이 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이나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쟁에 우리 배우긴 했지만 사실은 참전용사의 입을 통해서 퍼스널 스토리는 그렇게 많이 못 들었잖아요. 인터뷰 하신 분 중에 기억 남는 얘기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교를 요즘이랑 하잖아요. 그럼 참전했다. 어떻게 갔을까?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은 20시간 안쪽에 세계 어디를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물어보면 다 지역 훈련소에 다 모여서, 또 얘기가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시애틀에서 화물선이나 군용선을 타서 장장 16일에서 18일 동안 그 악천후를 겪고 간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갔지 않을까? 뭐 그게 아니라 화물선에 5단 침대에서 16일 동안,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양을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게, 그런 것들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또 한국에 왔을 때 대개 일본을 거쳐서 오게 된 계기,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했던 얘기가 너무 덥고 너무 추웠다. 그런 얘기는 그냥 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요즘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전쟁을 게임같이 생각을 하는데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직접 들은 게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Freedom is not free는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위하는 것들이 사실은 freedom인데 우리가 자유를 뺏겨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값어치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북한만 봐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다시 돌아보면 그런 게 있지 않으면은 느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유는 뺏겨보지 않으면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고, 사실은 아버님 때나 할아버님 때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지금만큼 풍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으로는 강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 맞추는 거, 그리고 이제 숙소나 뭐 여러 가지를 어레인지를 다 해야 돼요. 비용을 아무리 저희가 후원해도 넉넉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다 메인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베테랑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들었죠. 그나마 저 작가님이나 여러분, 그 스태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중간에 뭐 예기치 않은 일정들이 생겨도 단 한 번도 거기까지는 힘듭니다라는 내색 없이 움직였다는 거, 그게 뭐 가장 보람되면서도 가장 걱정스러웠던 일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서포터로서, 팬으로서 프로젝트 솔저에 바라는 점과 사람들한테 바라는 점. 작가님이 이미 1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은 사실은 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기가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금전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서포트가 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자체도 사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할 텐데, 우리 작가님이 지치지 않고 계속 하셨으면 하고, 일반 분들은 다 사람들의 상황이 틀리고 많이 후원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를 알고 계시고, 또 내가 못하는 것들을 대신 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아마 라미 작가님은 멈추지 않고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점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freedom is not free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또 라미 작가님이 활동을 해주셔서 내가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런 컨텐츠가 별로 사람들이 한 번에 해서 감동은 받지만 지속하기 쉬운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어느에서 한국을 위해 싸운 분들이 감사하고 그 가족들이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 하나가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